네, 이제 저도 이제 녹화 시작했고요. 시간이 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은 아닌데, 제가 이제 저 소개해 주신 분한테 차비만 달라고 그랬어요. 차비만. 왜 그랬냐면은, 저는 어디를 가든,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 강의를 교육청이나 교사 대상 강의를 한 30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교과서를 다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조직을 해야 되고, 뭘 배울 것인지를 학생들이 선정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자기 교과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선배들이 남긴 교과서가 그 학교에는 이렇게 도서관에 쌓여야 되고, 이것이 미래를 위한 학교의 형태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장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취미 활동하듯이 애들 동아리 활동하는 데 가서 이렇게 코치나 해주고 하면서 월급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다고 뭘 가르치는 게 그게 그 애들 앞길을 막지 망치는 거다. 그러나 이 현재 제도상 학교를 없앨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택시 전면적으로 이렇게 우버라든가 이렇게 합법화 시킬 수가 없는 것처럼 한 20년간은 유지를 해야 될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강의가 딱 끊겨요. 근데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끊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단 유튜브에는 남아있죠. 그래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자, 반응을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해주셔도 되는데. 되게 그다음에 이게 습관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런 반응은 저는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데 없어요. 아시죠? 공무원, 교사, 학부모. 심지어 학부모들 강의 중에는 이제 가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가 애를 다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밥을 떠먹이면은 자기주도성이 줄어들면서 두뇌에서 도파민이 잘 안 나오니까 그 애가 그러니까 밥을 떠먹힌 애는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게 된다 나중에. 그게 다 연결이 된다. 그게 버릇이 돼서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엄마들이 나 떠먹였는데 뒤에서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초등학교 때까지 지루하니까 그림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제가 잘 팔리는 그림이에요. 직판으로. 저는 이제 지금 그림을 좀 싸게 파는데, 직판으로 지난 6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 팔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파는 화가예요. 근데 이게 뒤에 공이 붙기 시작하게 앞으로. 2년에 10배씩 하면은 공이 계속 붙고, 제가 3,000억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매출 1조. 그러니까 화가가 보통 한 30%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시장에서. 그러니까 연매출 1조를 달성하는 게 일단 제 1차적인 목표예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1차.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아이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을, 버릇 습관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 그 어떤 성공도 나는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학교는 3분의 2만 출석하면 그 학년이 올라갈 수 있고 졸업장이 나온다. 그래서 3분의 1 결석, 을 각오하고 전체 출석일 중에서 그 다음에 지각을 하더라도 그죠? 지각을 하더라도 올라가니까 학년 올라가니까 50% 지각. 그러니까 1년 중에 6개월은 지각이야 얘가. 그리고 1년 중에 한 2달 반은 결석을 해. 그걸 냅둬야 된다. 냅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적엄마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제 지금 그동안 해왔던 강의 살짝 브리핑하는 거예요. 이적엄마 전략이 뭐냐면은 애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 보면은 딱 한 가지 질문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최고수예요. 오늘 재밌었어? 자, 한국엄마 아시죠? 오늘 많이 배웠어? 뭐 배웠어?
그다음에 유명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영국 유태인 이렇게 한 4버전이 있는데 지금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교육청 강의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영국이나 유태인족은 뭐 질문했어? 이런 거 나오는데 이조금만은 오늘 재밌었니? 이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재밌었니? 애들이 그 오늘 재밌었니라는 질문을 자꾸 받다 보면은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은 학교가 재밌는 건가 봐. 착각하게 돼요. 근데 원래 학교하고 아카데미의 출발은 이제 여기 누스킨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좀 전에 그 강의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블루 다이아몬드쯤 되면은 자기가 살면서요 가장 재밌는 것만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스쿨하고 아카데미하고 학교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그리스 귀족하고 그 귀족 자제들이 노예들이 너무 많이 일을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그래서 노인들처럼 나무꾼을 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심심해.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합니다. 너 뭐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저게 왜 그런 줄 알아? 야,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 내가 좀 알려줄까? 뭐 다. 이런 것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이런 대화를 막 하다가 거기서 교과서가 생겨요. 학교가 생겨요. 그게 바로 아카데미가 그래서 나무꾼을 아래서라는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카데미가. 네. 스쿨은 뭐냐? 여가라는 뜻이에요. 여유 있을 때 나무꾼을 아래서 모였던 것이 스쿨과 아카데미의 출발이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경향성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일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된다. 일하는 시간하고 휴식하는 시간이 구분이 안 된다예요. 조지 버나드 쇼가 우물쭈물 하다 나 이렇게 갈 줄 알았다라는 무슨 묘비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명언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진정한 휴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진정한 휴식은. 그래서 지금 직장 중에서 어떤 직장이 있냐면 게임만 하는 직장이 있어요. 중국에 엄청 많대요. 왜 그러냐면은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 업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 그게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뭔가 돼요. 사람이 안 모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트렌드 코리아 2019 이런 거 잠깐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핵심은 뭐냐? 자, 트렌드 코리아 핵심 4가지. 2019. 저는 이렇게 딱 짧게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컨셉, 세포, 나, 내 마음 이거예요. 2019년은. 컨셉, 세포, 나, 내 마음. 가심비라고 이거를 2018년에는 내 마음을 가심비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은 4차 산업혁명기는 나 플랫폼이에요. 구글이 플랫폼이 아니고 유튜브가 플랫폼이 아니라 나 플랫폼으로 바뀌어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지능이 1만 이상이 되면서 개개인에게 모든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거든요. 근데 과도기가 있죠. 과도기에는 우리 자신의 인공지능하고 두뇌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과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내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너의 마음이잖아. 너의 마음. 그죠? 그래서 아까 진심만이 성공한다. 그렇죠. 진성 얘기 나왔죠. 진심이 성공한다. 그래서 이게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왜냐면 그게 현재 이렇게 뭔가 생산적인 영역에서 나 오늘 목이 왜 이러지? 이상하네요. 건조한가? 저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커피 있으면 이렇게 커피도 한 잔 해주세요. 아침에 바빠서 아메리카노를 못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 일단 좀 넘어가 보고요. 왜냐면 시간이 많긴 하지만, 이 정도 굉장히 좀 지적인, 우리 노벨상 받으신 분들의 이렇게 명언을 일단 띄워놓고 한번 또 좀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제 교육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은근슬쩍. 언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생산성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고 있는 때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기는 두 가지만 알면 해결이 되죠. 인간의 본성, 기술의 본성. 또 하나 더 자본의 본성인데, 사실 자본의 본성은 큰 영향력이 없어요. 앞으로는. 왜냐면 돈 버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돈의 흐름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본에 집중하면 자본이 안 모이는 경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하우 같은 걸 거예요. 하우. 어떤 마음 자세나 나 어떻게라는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이 전달이 될 거고, 제가 이제 중소기업 CEO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미래 물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차 산업혁명은 유튜브 쳐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 물결 책 많이 나와요. 책 많이 나온다. 그런데 조금 더 인간의 본성에 집중을 해서 했던 강의에 더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사장님들이. 그게 더 적용하기가 자기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쨌건 오늘도 그런 부분을 그 사장님들의 반응을 좀 참고를 하고 싶은데요. 자. 제가 학부모들한테 강의할 때 이 막스 델브릭의 물리학하고 생물학을 동시에 전공한 사람인데요. 막스 델브릭 얘기를 가끔 하는데, 모든 세포는 세포하고 누스kit하고 친하죠. 모든 세포는 물리적인 현상보다는 역사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역사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이게 뭐냐면 이걸 세포기억이라고 합니다. 세포기억. 그러니까 굉장한, 자, 세포기억하고 제가 청국장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자, 암 환자가 암이 잘 낫는 환자와 잘 낫지 않는 환자를 구분한 적이 있어요. 김우신 박사가. 지금 아마 저기 석좌 교수로 와 있을 텐데, 어디 미국의 MD 앤더슨에 있다가 오시면 한국으로 이제 대한민국 암 환자들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보겠다 그러고 들어온 박사님이 계셔요. 잘 관찰을 해보니까 시골 출신 환자가 빨리 낫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시골 출신 환자는 병동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으리으리한 건물과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의사를 자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딱 보면서 신뢰감이 확 간다는 거예요. 와, 야, 내 병 나서서 가겠구나. 이렇게. 되게 의리의리한 거야. 이게 뭔가 막 첨단 시설에 막 감동을 받아,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병실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도시 환자들은 병실 디자인에 자기 사무실 디자인이랑 별로 구분이 안 가요. 틴가운 지겹도록 봅니다. 지겹도록 보고, 실험실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고 막 그래요. 저기 식당에서도 보고, 이발소 아무튼 많잖아요. 별로 신비감이 없어, 흰 가운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내 병을 낫게 해줄까는 긍정감이 굉장히 적대요. 도시 환자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세포의 역사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또 시골 환자가 더 잘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먹던 게 암 치료식품이야. 평소에 음식이. 그러니까 암을 더 촉발시킨 음식을 많이 먹어, 도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시골 출신이나 시골 사람들은 청국장 뭐 이런 거를 늘 그 냄새에 익숙해요. 홍어 뭐 이런 거, 홍타, 청국장, 좀 안 좋아요. 건강에 좋은 것들이 좀, 여러분, 로얄 젤리도 냄새가 안 좋습니다. 그 항산화 효과가 좋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먹으려고 하면은. 근데 익숙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 당신이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식단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했는데 도시 환자들은 그 식단을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에 적응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시골 환자들은 병원에서 이제 막 그 소금기 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당이 딱 나오면은 갑자기 그 자기 조상님께 제사 드렸던 제사상이 생각이 나. 막 저 음식에다가 막 고향이 생각나고 막 부모님이 생각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면서 그 감동을 받으면서 그 암치료 식품을 먹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청국장 같은 거 나오면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국 생각이. 음식에 대한 감정이 또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치료. 감사합니다. 제가 강사료 아무튼 강사료를 조금 요구한 그 이유 잠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비만 달라고 그래요. 차비만. 그리고 그 인생 상담할 때, 진로 상담할 때는 상담료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내가 상담해서 얘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가까운 친척이 그 전과 이범인데 처음에는 그 짝퉁 브랜드를 팔아가지고 전과 100억 사기단 두목으로 교도소에 간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부동산 경사기로 해가지고 양재동에 몇만 평인가 그 땅을 경매받겠다 그래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경매를 못 받았어요. 그 대규모로 돈을 모아서 경매 못 받으면 바로 사기꾼 됩니다. 네. 그 유지비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사람한테 우리 그 친척이 소개료를 준 거예요. 소개료 받은 사람 쏙 빠져나갔어요. 나머지들은 막 수십억 피해보고. 그래서 제가 개인 상담할 때 돈을 안 받아요. 왜? 내가 망칠 수도 있거든, 개 인생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적절하게 강의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냥 바라면서 이제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처음에 고객들의 피부도요, 바로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뉴스킨을 처음 만나서 피부가 호전되잖아요. 세포가 그걸 기억해버려요. 그것을. 마치 아이들이 10대 때 또는 어렸을 때 된장국에 입맛을 들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포가 화장품에 입맛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 나는 그거 썼을 때 내 피부가 좋아졌을 한번 인식하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기서. 다시 그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청국장하고 홍어, 전라도 사람들이 홍어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대로 삭힌 홍어가 없어요, 종로에도. 아무튼 저 가끔 이제 흑산도에서 제 친구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홍어 이렇게 사오거든요. 정말 맛이 다르죠, 그런 거 먹으면.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말은 어떤 인간성을 정의하는 말인 겁니다. 인간성을. 세포는 자기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죠. 세포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사건에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넘어갑시다. 어려우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게 저 위에 있는 세포생물학자 브루스 립턴의 말도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마의 감정은 자녀의 유전자 발현을 생물학적으로 바꾼다. 이 대단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나온 구절을 제가 여기다 적은 겁니다. 세포생물학자.
계속 세포 얘기만 해 제가. 자기 주변의 감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히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이 상태가 안 좋으면 애들이 DNA가 나쁘게 바뀌어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아까 그거랑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기술의 본능, 인공지능의 기술 본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특성은 70억 인구의 모든 빅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스피커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 스피커. 지금도 쇼핑을 그걸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쇼핑 자체를 추천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 스피커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쇼핑이 일어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런 회사하고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추천에 뉴스킨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회사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즉 뉴스킨과의 내 피부와의 만남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있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래야지 인공지능 쇼핑 내에서도 뉴스킨이 계속해서 쇼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그 잠재 고객 또는 저는 고객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의 잠재 동반자, 동료, 친구, 동업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잠재 고객에게 이게 나오죠.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고객의 피부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의 감정하고 DNA 발현하고 피부의 상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킨의 그 효력이 한 80점이라면 그 사람의 나쁜 감정 상태가 마이너스 85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발라도 마이너스 5%씩 피부가 나빠져요. 아무리 그걸 발라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식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식생활이 피부에 주는 영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 사람의 식생활하고 감정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킨과 세포의 긍정적인 역사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사실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나는 세상입니까? 줄어드는 세상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점을 아마 이 회사 전체의 어떤 그 차원에서 인식하고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how를. 그 고객의 감정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그 소확행이란 말이 있듯이 결과 중심으로 가면은 긍정적인 감정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과정 중심으로 가야만이 긍정적인 감정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내는 것을 랠리라고 하는데,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는데 거기서 과연 몇 프로가 기분이 좋고 몇 프로가 기분 나쁠 것이냐의 문제도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은요,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나 또는 내 마음이 중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대비한 어떤 마케팅이라는 것은
점점 더 개별 맞춤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개별상 맞춤. 아무튼 이 정도만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강의하는 미래인문학에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서문과 같은 이 페이지인데요. 4차 산업혁명 5초예요. 초장수, 초진은, 초연결, 초경쟁, 초고가 이렇게 쭉 가는데 문제는 경제예요. 경제가 중산층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값이 올라가는 방식을 좀 말씀드려보면 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그림값이 올라가는 것은요, 점점 더 큰 부자에게 제 그림이 알려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림값이 올라가는 거. 고객의 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랄까, 대중적으로 스타가 되는 거하고 틀려요. 왜냐면 그림이라는 것은 공산품이 아니라서 1년에 20개, 30개 딱 물량이 제한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20개, 30개가 계속해서 100만 원이라면 저는 연봉 3천만 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그림 하나가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이. 하나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아무튼 3천억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미래 경제의 사회적인 구성이 중산층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두 가지 전략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부자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자면 4차 산업혁명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사라지냐면 빈부의 밭갈이가 사라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 번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경향성이 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는. 그래서 저처럼 제가 그림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고객이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필요해요. 4차 산업혁명기에는. 아무튼 계층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해요. 자, 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건 알 거예요. 플랫폼 때문에 그렇죠. 인공지능 특히.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저는 우리나라에 작년인가 들어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무인 편의점. 한 사람이 무인 편의점을 40개, 80개씩 가지고 있어요. 40개, 80개. 할 일이 없어요. 공급업체에서 다 공급을 해줍니다, 물건을. 그리고 자기는 기계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카드로 하기도 싫어. 그래서 그냥 그 물건 빼가면 됩니다.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계산 직원이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 지문으로 이렇게 자동차 시동 걸죠? 미래에는 이게 안면 인식뿐만이 아니라 걸음걸이 인식이 지금 중국에서 너무 발달해가지고 거의 오차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얼굴하고 걸음걸이만으로 이게요, 그 영화에서 나와요. 킹스맨인가? 킹스맨에서 걸음걸이 파악하는 거 나오고, 그 실제 기술이에요. 이미 완성된 기술입니다. 걸음걸이를 파악해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버려요. 사람마다 다리의 길이와 이렇게 걸음걸이가 틀려요. 그래서 마치 그 필적 감정하는 거랑 비슷하죠. 걸음걸이가. 지금 지리냐 아니냐 그거. 자, 자꾸. 그래서 어찌되었건 미래 인문학에서, 미래 물결에서 이 세 가지는 좀, 미래 인권은 앞으로 이제 도래할 권리고, 마틴 셀리그만의 행복의 5가지 요소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포의 본성이에요.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약 38억 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억 년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본성이 안 바뀐다는 거죠, 인간이. 이게 가장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현재
인간의 놀이 방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MIT 미디어 랩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앞서서 준비하거나 열어가는 연구소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래에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패션, 프로젝트, 플레이, 피어. 근데 이 프로젝트를 뭐로 해석을 할까? 꺼리라고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뭔가 꺼리, 건수, 뭐 꺼리 이런 거, 네, 건, 일거리, 놀거리, 뭐 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동료와 이 네 가지가 있는가를 지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핵심 네 가지 감정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 같아요. 3번. 여기는 1번, 2번, 4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문제는 3번입니다. 그죠?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 사업이 자기에게 놀이로 느껴지느냐, 일로 느껴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 얘기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중국에 특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게임만 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사원들은 게임하는 게 일입니다. 네. 게임에서 어떻게 돈 버냐고요? 자, 인공지능도 약 5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누가 갑이 될 것이냐. 인공지능 업체의 갑은 전부 통합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두려워하는 게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이죠.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영역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게임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업체도 그 중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중력 게임. 가장 많은 인구를 모은 게임 업체가 점점 더 영향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상금을 내옵니다. 여기 와서 게임을 잘하면, 지금 현재 광고하고 있는 미국의 게임 업체가 내건 상금이 1,000억이에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한테 이 1,000억을 그냥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게임만 잘하면. 그래서 그 게임을 잘해서 그것을 따서 수익 구조로 하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써먹는 일자리 경제가 놀자리 경제로 간다라는 하나의 트렌드인데,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저는 주로 그림을 유튜브로 팔거든요. 유튜브 직판으로 팔아요. 뭐 20개, 30개 하면은 거의 이틀 만에 다 팔려버려요. 근데 저는 선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년 후에 그림을 줄 테니까 먼저 돈을 넣어요, 저는. 다 선불로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선불로 20, 30개 그림을 파는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치금을 받고 그림을 나중에 갖다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중국의 유튜버가 매출액이 1,000억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판입니다. 자기 구독자들한테 바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뉴스킨 유튜버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피부의 그 역사적, 그러니까 세포와 뉴스킨의 그 역사가 아주 좋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뉴스킨 유튜버들이 나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뉴스킨하고 노는 거예요. 플레이예요, 플레이. 다 플레이입니다. 중국 유튜버가 상품을 파는 방식이 뭐냐면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봤더니 이 제품 정말 마음에 드네. 그게 바로 팔리는 거죠. 주문이 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그게 광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구독자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땐 전혀 광고처럼 안 느껴집니다. 얘는 그냥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얘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은 얘가 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는. 잘 논다. 그러니까 진짜 잘 논다. 거기에 확 공감하고 동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놀자리 경제의 핵심이죠. 플레이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진정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정에 있어서의 그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나는 삶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플레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게임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진짜 우리 직원들이 게임을 하는 게 직업인데 이 중에서 일과 직업이 구분이 안 되는 몇 %가 구분이 안 될까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업무가 이 게임하는 겁니다. 업무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게임을 즐기면 그 업무를 즐기면 자 6시 퇴근 땡 퇴근이에요. 그랬더니 약 3분의 1이 그 회사 직원의 3분의 1이 바로 PC방으로 달려가서 하던 게임을 계속 하더래요. 맥주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분의 2는 딴 일을 하더래요. 3분의 2는 3분의 2는 게임하다 어깨가 뻥나 너무 피곤해 오늘 맥주 한잔 하자 이거 3분의 1은 너무 재밌으니까 이 일인지 휴식인지 구분이 안 가. 끝나고 PC방 가서 또 해 12시까지 그래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회사에서 해. 왜?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즐기는 사람. 이미 공자가 뭐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는 말을 했어요. 예전부터. 아는 놈은 좋아하는 놈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놈은 즐기는 놈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락지자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락지자. 나는 즐기는 놈이야. 락지자야. 자, 그런 부분. 근데 그래서 이게 보세요. 열정거리 놀이 친구가 MIT 미디어 랩에서 제시한 이 4P는 점점 마틴 셀리그먼이 얘기했던 5가지 행복의 요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치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일치돼 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열정과 꺼리가 여기서 뭐 의미감하고 성취감하고 좀 관계가 될 텐데 그다음에 놀이는 몰입감, 긍정감 이런 거, 친구, 소속감 다 그죠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기하고 축소경제기에 성취감의 정의가 좀 달라졌어요. 성취감의 정의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 중심 마인드라는 건요. 내가 현재 누스키 내에서 어느 정도의 급수인가를 잊어버리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늘 자기가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결과 중심 마인드에 현재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인식이 안 돼야 돼요. 그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전부 다 자기 그냥 친구처럼 느껴져야 돼요. 선후배. 그냥 뭐 선후배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후배 하면 서열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아무튼 그 정도. 뭐라고 비유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워낙에 그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먼저 뭔가를 시작한 게 마치 너무 이게 갑질이 심해가지고 뭐 참 얘기하기가 뭐한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 인권 5가지 얘기하고 넘어가야죠. 이건 좀 약간 먼 미래죠. 자연권이죠. 나는 사이보그가 되기 싫어. 근데 이번이 참 재밌습니다. 비효율권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효율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스킨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면 이게 반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이게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공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인구가 더 많았는데 갈수록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소확행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성비, 가심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트렌드가. 자, 이것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어쩌면은 아까 그 용어가 뭐였더라? 그 리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가 아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단순한 소비자를 일컫는 그냥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단순한 소비자로 대하라. 그것이 기본이다. 왜? 유행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유능한 인간인 것처럼 느끼고자 하는 심리가 점점점 사라져간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세돌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알파고한테 질 때 그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싸웠을 때 그것을 본 전 세계 인구들의 마음이 여러분 충격이 없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충격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세돌이 지고 나서 첫 게임 지고 나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할아버지들이 알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에서 라면 먹으면서 야 정말 전 세계가 지켜본 이벤트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는 충격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1980년생 이후 별로 없죠. 밀레니얼 세대 흔히 G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에게 바로 이런 욕구를 줍니다. 나는 비효율적 인간이라도 좋아. 성공 안 해도 돼. 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고령화 사회 되니까, 그죠? 고령 사회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팔아먹으려면요, 원래 부자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래 은퇴한 상태가 부자여야 돼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이 뉴스겐 상품의 가격이 살짝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직 고객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고객이 아니어서. 쓰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먹는 거 하고 이게 감정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발라요. 네. 화장품을 아예 안 써요. 향수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러니까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그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자기가 고객을 상대할 때 바로 그 경향성을 일단은 집어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그 경향성을. 그래서 그네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가 안 통할 수가 있냐면은 나의 언어가 안 통할 수가 있어요. 나의 마케팅 언어 자체가 걔한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침투를 할 수 없으면 뭐가 문제죠? 세포의 역사성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일단은 발라야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텐데 이걸 바르게 할 수가 없으니 얘한테 어떻게 그 세포의 역사를 출발시키냐 이거예요. 누스킨과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 버리는데 그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고립권인데 언플러그드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 와이파이 안 되는데 전기 안 들어오는 데서 나 좀 한 달만 좀 생활 좀 해보자. 이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누스킨 존에 바로 저런 언플러그드 존 이런 게 있는 것도 괜찮아요. 왠지 그죠? 굉장히 저런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저런 인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 편히 쉬어 언플러그드 하고 너 휴대폰 다 끄고 그러면서 너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약간의 뭔가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세포의 역사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포의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명권. 이 4번 익명권이요. 점점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를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익명성이 사라집니다. 익명성. 여러분 중국의 천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국 공항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100명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3초면 끝납니다.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홍콩의 어떤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했는데 중국의 범죄자 3명이 그 공연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어떻게 체포가 됐냐면
카메라에 천막을 깐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공연장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고 막 1kg, 2kg 쫙쫙 당겨가지고 얼굴 다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몇만 명이 모여 있는 데서 범죄자 3명을 인공지능이 가려냅니다. 바로 경찰 파견 체포됐어요. 그래서 그 홍콩의 그 가수의 별명이 뭐냐면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범죄자의 적 뭐 이렇게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 사람이 공연을 하면 범죄자들이 그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그 공연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붙잡히는 거야. 그래서 범죄자들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형사보다 더 많이 검거율이 높아요. 그 가수가 공연을 하면 형사가 범죄를 잡을 수가 없는데 아주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익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전에 왜 박근혜 탄핵할 무렵에 가면 못 쓰게 했죠. 가면. 근데 가면을 쓸 권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근데 마지막에 5번째는 활동권인데 내가 이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해달라라는 뭔가 즐길 거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국가에. 그래서 내가 돈은 못 벌지만 인공지능 로봇보다 일은 못하지만 나 채용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공 불러. 나 활동하게 해줘. 그럼 그걸 또 해줘야 돼요. 국가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국가는 마이너스 되더라도 이런 권리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거라는 것이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잖아요.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참 질문은 좀 힘들겠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4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김난도 씨처럼 이니셜로 뭔가 말을 만드는 거를 좀 즐깁니다. 그래서 뉴스킨으로 제가 미래 트렌드 이니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다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에서 그래서 N은 뉴로입니다. 뉴로 4차 산업혁명과 뉴스킨의 그 이니셜입니다. 뉴로가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예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두뇌의 확장성입니다. 나의 두뇌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돼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뉴로 유비쿼터스예요. NU 뉴로 유비쿼터스. 스킨이 뭐냐면은 이건 이제 그 인간성에 대한 겁니다. S가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인간의 본능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더라? 메슬로우죠. 메슬로우의 그 욕구 발달설에서 뭐 생리 욕구, 안전의 봄 이런 거 있어요.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존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이후에 의미의 욕구, 그다음에 미적인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통칭해서 한마디로 스토리텔링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드라마, 자기 삶의 드라마를 느껴보고자 하는 욕구예요. 스토리텔링 욕구예요. 근데 이 스토리텔링 욕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라는 욕구에서 그냥 나만의 소확행 할 거야 라는 욕구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스토리텔링 욕구가. 그래서 스킨은 뭐냐면 스토리텔링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K가 뭐냐면 키덜트입니다. 키덜트 문화. 스토리텔링 문화하고 키덜트 문화가 4차 산업혁명 미래 물결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I는 뭘로 할까 하다가 인스파이어로 했어요. 영감. 자기만의 영감 같은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 N은 네트워크로 했습니다. 그것이 다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킨은 뉴로 유비쿼터스, 스토리텔링, 키덜트, 인스파이어링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뉴스킨이. 이것이 이제 다가오는 미래 물결을 한번 뉴스킨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 여기서요. 페이지를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페이지가 100장이 넘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마케팅 공부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케팅의 역사가 이렇게 4A까지 발달을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 무료로 드립니다. 제가 전달할 테니까. 저는 이제 자료를 제 그 고객들한테 100장을 다 줘요. 예, 저는 필요 없어요. 그림이 잘 팔리니까. 강의로 돈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현재는. 예, 그림으로 돈 버니까요. 처음에는 뭔가, 아무튼, aware, attitude, act, again. 이게 4A가, 이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8A라고 그래요, 8A.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품이 있어야 되고, 가격을 정해서, 어디 장소를 잘 놓고, 타겟을 정해서, 그것을 광고해가지고 팔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나 이거 이 비싼 거 샀어. 그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였고. 그런데, 고객들한테 이익을 줘야 돼. 커스터머 베니피츠가 이제 누수킨하고 좀 관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스스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뭐, 편리해야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co-creation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발전하다가 6.2로 넘어갑니다. 체험해야 되고, experience, 체험이 있어야 되고, 모든 곳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열광적이어야 되고, 전도사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벤젤리스트, 전도사. 너무 좋아서 떠들고 다니는 유튜버들, 스피커들이 많아져야 되지, 그것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물교환적인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에코머니, 뭐, 지역화폐라든가, 그런 어떤, 뭐, 암호화폐도 에코머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다. 가심비. 에서, 이게 추가가 됩니다. 이게 추가가 되는데, ask, 질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ppeal, authority, 이거 권위죠. 어떤 독창성이죠. 그 다음에 advocate는 변호하다는 뜻이잖아요. 뭐 이런 거.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4A하고 이 4A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aware, 인식하고, 태도, 행동, 그 다음에 재구매, 다시 그것을 하게끔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가 지금까지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2016년 트렌드 코리아다. 그러면 2016년에만 그게 트렌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쭉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와 관련된 책들을 도서관에 꼽아놓을 때는 거기서 제시한 것들이 다 자기 운명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상승세로 갑니다. 2017년 트렌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2018년 트렌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2019년에 이런 게 등장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지 2017년, 18년 것이 사라졌다가 아니에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들어가고 거기다가 4A까지 이제 더 결합해야만이 지금 마케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결합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어려워졌죠. 빅데이터. 모든 것이 빅데이터가 되는데,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고 넘어간 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니까.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연구합니다. 자동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저도 이제 우리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잠재 고객들을 만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기 쉽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전화번호만 알면 그죠. 얼굴을 붙이고 한 사람마다 차트를 전지 2배 크기 정도로 붙이거나 아니면 그게 그 패드에 예를 들어서 뭐 프레지라든가 뭐 이렇게 PPT로 정리를 한다거나 해서 인간의 그 공부법이라는 것은 쉽게 변치가 않아요. 우리는 적어야 돼요. 생일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취향, 경험, 어떤 친구들을 데리고 있고 나랑
언제 어떻게 만났고 뭐하고 놀았고 그 사람이랑 수다를 떨고 나서 전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워야 돼요. 자, 덤바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덤바의 수는 덤바라는 학자가 원시부족 사회 구성원들이 원시부족 사회라는 것은요 거의 600만 년이에요. 600만 지금 아마존에 그 사는 부족들처럼 사는데 원시부족 사회 약 600만 년 동안 인간들이 15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만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의 한계가 뭐냐면은 150명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나머지 신상이 외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됐든 SNS가 됐든 자기랑 자주 연락하는 사람 1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 지금 시점은요. 인공지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지금 시점은요. 자기가 최소한 1500명의 차트가 있어야 돼요. 150명의 10배에 그 사람의 사진과 그 사람에 대한 세세한 것이 적힌 차트가 1500, 2000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공지능 과도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나와 내 마음의 시대가 온다고 지금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500명, 2000명의 차트 자체가 없어. 어떻게 꿈을 펼쳐나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매일 그 차트를 봐야지 외워지지 150명 이상은 안 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150명 중에 몇 명을 동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1000명 이상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차트가.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중에 자기 전교생 이름 다 외우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TV에 나온 적 있어요. 멀리서 보고 누구야 빨리 와 이래요. 이름을 다 외워요. 명찰 없어요. 전교생 이름 다 외우는 교장 선생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요. 지금 인공지능과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대결 구도가 픽스된다는 겁니다. 즉 과도기 2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2000명의 차트를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그 이후의 시대가 와도 그것이 약간 고정자산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미래 사회는 부익부 빈도 심해지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밭갈이가 안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노력하다가 언제쯤 인공지능으로 갈아타면 되냐? 내가 슈퍼 인공지능을 슈퍼컴퓨터나 보편 인공지능, 구글의 인공지능을 지금 기상청에서 쓰는 그 정도의 그런 인공지능을 한 달에 5만 원에서 50만 원 내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냅니다. 지금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임대료예요, 임대료 일종의. 근데 그게 급속도로 싸지는 때가 오는데 이게 10년 내에 한 50만 원, 20년 내에 5만 원, 30년 내에는 500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의 공짜화가 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지금은 한 5억 5천만 원을 줘야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1년에. 그죠? 못 쓰잖아요. 그죠? 방법은 뭐야? 차트밖에 없다니까요. 자기가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마치 미래에 맞춤을 해주는 것처럼 내가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 사용료가 5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때는 나한테 IQ 1만의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그 1000명, 2000명의 차트가 2만 명이 돼버리는 거죠. 2만 명, 3만 명, 2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확장성은 훨씬 빠르다. 아까 벨라시티 얘기했죠. 벨라시티. 그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모든 분야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됐죠? 다 됐죠? 저기 선생님. 제가 12시 10분까지 아닙니까? 그죠? 다 됐죠? 자, 이 꼬마. 방문은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을 때 열려요. 방문은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을 때 열려요. 너 머릿속에 40개의 방이 있어서 좋은 멜로디가 흘러나온다며. 그래요. 거기서 노래를 꺼내서 내가 그거 써요. 그래, 지금 한번 써봐.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는 말. 그 방문은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밌을 때 열려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플레이에서 나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챙길 게 많아가지고 잠깐만요.